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문학연구소의 홍남희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디지털 시대 반시민성, 기술, 인간, 문화의 관점에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디지털 시대의 반시민성이 어떤 개념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갖는 개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중적 제안들이 어떤 한계를 갖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 시대의 반시민성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시민성이라는 개념은 사전적 의미로는 무례함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학술대회의 그런 테마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반시민성이라는 그 해석은 디지털 시민성과 대조적이고 반대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디지털 시민이 민주주의와 규범적 시민과 관련된 개념이라면 디지털 반시민성이란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규범적 시민성의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규제 대상으로 부각되는 그러한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반시민성의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은 공격적이거나 모욕을 주는 불쾌하게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공격적인 댓글, 격렬한 토론, 무례한 비판, 터무니없는 주장, 증오심 표현, 괴롭힘 등까지 굉장히 다양한 공격적 상호작용의 방식들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례한 비판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페이크 뉴스라 불리는 허위 정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또 악플이나 욕설, 무례함, 비방, 경멸적인 말 등의 저속한 표현, 그리고 불손한 태도, 규범적이지 않은 모든 발화와 행동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 방식은 미디어의 개인화와 더불어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소셜미디어 환경의 편향성과 기술적인 어포던스가 특정한 행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 및 집단을 표적으로 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의 반시민성이라는 개념은 디지털 공간의 모든 병리 현상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또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과 효과를 뭉뚱그려서 논의하게 하고 내용 규제 제도를 강화하거나 법 제도적인 보완이라는 그러한 법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층적인 그런 논의를 봉쇄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시빌리티의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 하에서 인톨레란스의 영역을 구분해야 된다는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욕설이나 조잡한 언어, 더러운 언어, 격렬한 말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인시빌리티를 굉장히 언어적인 무례함의 차원에서 개념화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차별과 증오, 학대 등의 범주를 대상으로 하는 인톨러런스의 영역을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는 논의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혐오 표현에 대한 그런 규제 논의에서도 많이 진전이 되어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도덕적인 무시를 전제로 한 차별의 표현은 인톨러런스의 영역으로 반드시 규제해야 되는 영역이지만 모든 욕설이나 강력한 표현 같은 것들을 규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화의 효과, 즉 역사적인 차별과 배제라는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자의 무례한 표현일 경우에 그러니까 누가 발화하는가, 발화의 주체와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시빌리티의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발화하는가, 마이너리티 집단이 발화하는 경우에 그것은 권력 관계를 미러링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무례한 표현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때 그리고 어떤 주류 사회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표현을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마이너리티가 특정한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무례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맥락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표현을 규제하는 새로운 센서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마이너리티 집단이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어떠한 그런 취약성에 직면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약 집단이라고 하면 아동, 노인, 여성 등을 꼽는데요. 여성은 그러면 왜 취약한가? 예를 들어서 아동과 노인과 여성은 어떻게 다르게 취약한가? 이것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이나 노인은 디지털 격차, 그러니까 디지털 디바이드의 측면에서 보통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주체보다 굉장히 낮은 리터러시를 가진 집단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취약한 집단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러한 디지털 격차나 보호의 측면보다는 사회문화적 고정관념이나 여성 혐오에 기반한 성적이고 젠더화된 모욕과 차별, 성차별, 그리고 배제 이런 효과의 측면에서 굉장히 특수한 취약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헤이트 스피치나 그런 가짜 뉴스나 그리고 성차별적인 어떤 기술맥의 성폭력의 사례들을 그런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세 가지 유형의 큰 유형의 어떤 부정의의 사례라고 본다면 그것이 여성을 향한 경우에는 성차별적인 혐오 표현, 그리고 젠더화되고 성적인 허위 정보, 그리고 기술맥의 성폭력 이런 크게 세 가지의 사례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디지털 생태계에서 이런 것들은 각각에 일어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굉장히 서로가 서로 맞물리면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굉장히 복합적인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을 특수한 취약한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차별적인 혐오 표현은 성차별주의에 근거해서 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한 집단이 열등하다는 생각에 기초한 행위나 제스처, 시각적 구현, 구어 및 문어, 실천이나 행위라고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 환경의 기술적인 어포던스, 예를 들어서 익명성이라든가 확산 가능성, 수익이나 주목을 유도하는 기술적인 특징, 그것과 여성에게 기대하는 외모나 말투, 표현, 그리고 이미지, 여성 혐오적 문화와 같은 사회적인 어포던스가 결합돼서 발생하는 그러한 특수한 유형의 부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례 연구에 의하면 외모나 성과 여성성 그리고 나이, 능력에 따른 그런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이 신체적, 성적 폭력에 대한 표현과 결합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또 다른 성소수자나 아니면 민족적인 소수자 이런 다른 소수자성과 교차하는 그런 차원의 혐오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성별화된 커뮤니티에서 주류 공론장, 뉴스 댓글이나 이런 굉장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포털의 댓글창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성적 폭력 표현과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실의 물리적이고 성적인 폭력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까지도 이어지는 굉장히 단지 말뿐이 아닌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규제 제도에서는 굉장히 나쁜 말을 단속한 예를 들어서 어떤 욕설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한다던가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차별이라는 어떤 맥락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태로 어떤 나쁜 말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젠더화된 허위 정보의 영역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 거짓된 그런 특징, 그리고 악의적인 의도성, 그리고 어떤 집단 간의 합의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젠더화된 성적인 허위 정보의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성에 대한 잘못되거나 오도된 정보로 젠더 및 성 기반의 내러티브를 이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형식적인 특징에서는 기술적인 조작이나 뉴스의 형식 그리고 유머를 기반으로 하는 밈의 형식으로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어떤 그 콘텐츠로서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여성 공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굉장히 유명인을 대상으로 여성이 결국에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결국 방해하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개인화된 그런 미디어 환경에서 여성 개인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가족부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허위 정보라던가 또 여성 경찰관의 어떤 그 능력과 뭐 행위에 대한 어떤 가짜 뉴스의 형태의 어떤 정보들, 사이버 레카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어떤 뉴스의 형식을 한 어떤 디스인포메이션들이 굉장히 젠더화된 성격으로서 유통이 되면서 여성의 어떤 배제를 계속해서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로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매개 성폭력의 사례인데요. 이것은 이제 합성이나 조작,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스토킹, 신상유포 등 이러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술이 매개된 성적인 목적의 그런 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신상유포나 이런 것들을 포괄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90% 이상이 여성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공간, 사적인 공간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고 친밀한 관계에서도 그리고 공적인 업무상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이런 익명의 관계나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런 공격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크게 세 가지의 사례로 분류를 해왔지만 성차별적 혐오 표현, 그리고 성적이고 젠더화된 허위 정보, 그리고 기술매개 성폭력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디지털 독성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어떤 다양한 그런 여성 혐오적 문화와 어떤 사회문화적인 표현들, 그리고 기술이 또 가능하게 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어떻게 여성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여성에게는 굉장히 톡식한 그런 생태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중적인 해법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왔는데요. 디지털 공간에서 이제 여성의 특수한 취약성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라기보다 이제 개별적으로 굉장히 그런 파편화된 접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뭐 디지털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기술매개 성폭력의 문제들이 기술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된 문제들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차원에서 기술 기업이 중심이 된 자동화된 어떤 그런 콘텐츠의 감지나 삭제 체계를 구축한다던가 어떤 AI를 활용해서 그런 자동화된 어떤 표현들을 감지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한다던가 어떤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담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특정 가해자를 공개적으로 신상을 공개한다던가 그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 그리고 어떤 개인을 굉장히 악마화하면서 특정 가해자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개인적 차원으로 그런 것들이 해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성차별적인 혐오 표현이나 젠더화되고 성적인 허위 정보 그리고 기술매개 성폭력과 같은 이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 이런 부정의 사례들은 굉장히 톡식한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의 환경을 특정한 기능이나 기술 자체로 대상화하지 않고 미디어와 인간, 미디어와 다른 문화적, 사회적 조건 간의 상호작용이나 상호 연관성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시각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우리가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기술과 인간과 문화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서 서로 얽히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인간과 문화가 이렇게 분리돼서 존재하고 분리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태계 내에 그런 다른 존재들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시스템 내의 존재로서 그리고 서로 공진화하는 존재로서 그런 생태계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이런 디지털 생태계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술과 인간과 문화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과 성찰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시민으로서 그리고 어떤 민주사회의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포용과 배제의 문제이고 또 법제도적인 강화나 개인을 처벌한다던가 기술적 자동화를 더욱더 증가시킨다던가 이런 차원을 넘어선 그런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자에 대한 이해, 기술의 도구화에 대한 어떤 지향, 그리고 관계성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합적인 시각과 그런 생태계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단편적인 기술적인 해결책이라던가 어떤 법적인 그 제도 처벌의 강화라던가 이런 차원보다는 복합적인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런 여성 혐오적인 문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기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 그리고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굉장히 통합적인 그런 상상력과 성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